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응급의학과 최석재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을 이루는 장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조용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병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이쪽 갈비뼈 밑에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이쪽이 아파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좀 늦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서 간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의 주제는 알코올성 간 질환입니다. 먼저 간 질환 종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모든 물질들이 간을 통해서 대사를 되고 그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순환이 되면서 흡수되고 소비를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간과 관련된 질환도 참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은 간염, 그다음 지방간, 간경변증, 간경화라고 얘기하죠.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 진행되는 경우까지 나눠서 지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음직한 그런 질병입니다. 각각 어떤 질병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좀 있고요. A형 간염의 특징은 간염 평생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급성 간염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A형 간염에 걸렸다가 저절로 회복되느라 모르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크시면서 20대, 30대에 늦어서 이제 A형 간염이 감염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3% 정도에서 만성 간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게 되고요. 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B형 간염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B형 간염의 백신이 우리나라에 있죠. 지금은 이제 기본 예방 접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980년대에 B형 간염 예방 접종 도입 이후로 유병률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년층 이상의 분들에서는 아직도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보건소에 예방 접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태아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혈액에 노출이 되면서 B형 간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되고 나서도 늦지 않았으니까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은 태아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출산기, 주산기 그 감염 막는 처치를 미리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질병보다 이 B형 간염이 좀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B형 간염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감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술잔 돌리기나 국 같이 떠먹는 행동으로는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혈액이나 조직액이 묻어야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상처를 만들 수가 있는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이런 경우는 이 간염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B형 간염만이 아니라 A형, B형, C형 다 공통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직액이나 혈액이 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말이 많이 됐던 간염이 또 있었습니다. C형 간염인데요.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됐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의료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사실 병원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그 5초에 만들어냈던 그 감염이 바로 C형 간염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C형 간염이 상대적으로 다른 간염보다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성 간염이 되고 나서 서서히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진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치료 이제 방법이나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싸고 어려운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인터페론 치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병합해서 하는 치료가 지금 프로세스에 나와 있습니다. 완치율이 한 반수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비용은 이제 개인 비용 부담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쉽지 않은 치료이긴 하기 때문에 C형 간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어떤 수혈은 요즘은 이제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70년대 이전에 발생했던 이제 수혈 때 간염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했을 때 발생했던 그런 수혈이나 아니면 이제 성관계 접촉이나 아니면은 그 주사기를 마약 같은 거 하시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뭐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네요. 하여튼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 질환 중에서 먼저 얘기해 주신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방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 지방간 상태를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검진하거나 이러면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네. 이 지방간일 때까지는 간세포들이 이제 비대해지면서 원인이 멈춰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간 상태를 지나서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간세포들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 알코올이 됐든 지방 중심의 음식 내지는 육류 중심의 음식이 됐든 아니면 탄수화물이 정제된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이 됐든 끊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경고 감각심을 좀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군요. 아직은 괜찮은 상태. 괜찮다고 표현하면 조금 안 맞고요. 그래요. 위험한 상태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상태에서 딱 끊어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왜 지방간에 걸리는 겁니까? 이게 주로 알코올 때문인가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알코올이죠.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을 다량 마시는 분들, 다량 안 마시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정도, 뭐 일상적인 정도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하루에 뭐 한두 병 정도 그 정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자기는 조금 한두 잔 마셨다고 이제 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일주일에 몇 번 드시냐, 몇 병씩 드시냐 얘기하면은 의외로 한두 병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지방간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시기를 놓치면 간경변으로 가는 거죠. 일상적인 양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표현을 일상적으로 얘기했지만 끊어줘야 됩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죠. 네. 빵이랑 백미 이런 것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거나 이제 가공 음식들,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가공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 간에서 대사되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방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주 원인이 이제 알코올 때문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게 혹시 치료 안 받고 방치하면 어떤 상태로 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일 때를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두면 간경변증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간경변증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좀 아신다면 이 지방간인 상태를 그렇게 우습게 안 보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증까지 가면 이 간세포들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수많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합병증들을 겪게 될까요? 일단 간경변증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이제 몸에서 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안 되겠죠. 알부민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일단 그 삼투압의 변화가 오면서 복수가 차게 됩니다. 예,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복수가 초기에는 양이 적게 되면은 이제 개인이 판단해서 복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가 조금 나온다 정도 이렇게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간 초음파를 해보면 확실하게 복수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류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압력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서 제일 대표적인 약한 정맥인 식도 정맥과 그 주위로 해서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제 식도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혈관이 터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치질 같은 경우도 혈관이 막혔을 때 뒤로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뭐 치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식도 정맥류입니다. 식도 정맥류가 있는 환자가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먹었을 때, 아니면은 이제 구토를 심하게 하다가 이 혈관이 자극이 되면서 터졌을 때, 그때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토를 통해서 토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검은 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색변이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환자한테 표현할 때는 짜장면 색깔 같은 변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혈변, 혈변이 그 장을 통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색, 흑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 더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붉은 변, 이 선홍색 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암적색의 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혈변이 발생하게 되면 한두 번 그냥 넘어가실 수는 있지만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식도 정맥류 출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네. 뭐 나타날 수 있는 뭐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무섭네요. 그렇더라도. 네, 그 외에도 다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이제 그 간에서 암모니아 대사를 다 진행을 맡고 있는데 네. 이 암모니아를 제대로 분해내지 못하면서 알코올성 간성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헛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 경우에 이제 그 간에서 대사해야 되는 암모니아를 대신 의학적으로 빼주게 되는 그런 약물들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 조치를 잘 확인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두게 됐을 때 이제 환자를 못 살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가 이제 사실은 간 질환이 천천히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응급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증상이 또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응급실과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네. 문득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응급의학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 그렇죠. 간이라는 장기가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장기여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임상에서 응급실에서 알코올에 의한 질환으로 생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얼마 전에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요. 사실 집안마다 이런 술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 한 분 없으신 집안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흔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알코올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어떤 방증이기도 한 거죠. 네.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 합의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알코올 질환, 이제 간 질환 천천히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안 오시려고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나빠지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오고 나서야 119를 타고 응급실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미리미리 질환을 진행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주셔야 경각심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알코올 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합병증 증상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구토나 복통이 발생하거나 뭐 황달이 발생하거나 몸이 이유 없이 붓거나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거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증상들인데,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혈액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간 초음파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간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넘어가서 간 경화, 간 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이 합병증들이 무서운 합병증들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식도 정맥류 출혈까지 가게 되면 응급실에 환자가 식도 정맥류 출혈인지 알면서도 못 살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환자가 식도 정맥류 출혈로 세숫대야만큼의 토혈을 하고 나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중심 정맥을 잡고 수혈을 하고 환자 시술, 응급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응급 네. 내시경을 통해서 그 피난들을 지혈해주는 시술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그 사이를 못 참고 추월을 연발을 하다가 생명을 놓치는 경우를 저희는 보게 되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보호자분이 이렇게 갈 거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하면서 슬퍼하시는 걸 보면
옆에서 참 눈물 나죠. 네. 혹시 또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코올이라는 게 이제 열량이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식사를 안 하고도 배고픔을 별로 못 느끼시거든요. 네. 그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면 알코올성 케톤 산증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상황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급사가 가능한 질환이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알코올을 계속 드시면서 식사를 안 하는 시간이 3일 이상,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몸에 있는 수분이 탈수가 되게 됩니다. 이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액체로 돼 있지만 수분을 우리 몸에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탈수시키는 양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주를 기준으로 술을 먹은 양의 한 7, 8배 물을 먹어야 보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술만 계속 마시거나 이제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심한 탈수로 인해서 대사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당대사가 아닌 케톤을 만드는 당대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케톤이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산성 물질이 쌓이면서 알코올성 케톤 산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산증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급사가 가능한 심장마비가 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식사를 안 하고 술을 드시는 시간이 3, 4일 넘어간다. 응급실로 오셔갖고 수액으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상태가 더 심해져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버리면 더 상태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진행돼서 네.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하면서 한쪽으로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르사코프 신드롬 내지는 베르니케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환은 비타민 B1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손의 주위에 있는 제4뇌실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오게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안전뱅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알코올을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오게 됐을 때 빨리 비타민 주사를 맞고 초기 처치를 하면은 돌아오는데 그냥 술 때문에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이것도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간 질환이 알코올 말고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지방간이 알코올 때문에 대부분 생기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약물성 지방간이라 그래서 뭔가 약물에 의한 대사가 알코올에 의해서 간에 무리가 준 경우, 뭐 한약이라든지 양약 중에서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용량이 되거나 약을 이곳저곳에서 같이 드신 경우, 이런 경우도 알코올성이 아니라 약물성 간 독성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비만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 금식이 좀 오래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사실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원인의 간 질환과 비교했을 때 알코올성 간 질환만의 어떤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알코올성 간 질환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네. 환자들이 자각을 가지고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보통 질환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알코올성 간 질환은 환자들이 자각을 못하고 아니면 그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악화일로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끊지를 못하고? 못하는 거죠. 네. 원인 물질이 명확하기 때문에 치료도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간단할 수가 있는데 그 끊는 게 굉장히 환자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환자랑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기에는 좀 강제적인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이나 기관에 통해서 입원해서 끊어주는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되고 초기 처치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 고리를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적당한 술은 괜찮다고 약주라고 술에 전혀 순기능이 없는 겁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알코올 하면 거의 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제 힘드니까 네. 이렇게 안 좋은 면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알코올이라는 게 음식인 면도 있고 굉장히 순기능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순기능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먹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맥주 한 잔 500cc 이하의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인 한 잔 정도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거는
몸에 그렇게 무리를 주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어떤 맥주나 그 와인에 있는 어떤 그 과일이나 그 보리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의 어떤 장점을 섭취할 수가 없고, 예, 소주라는 거는 기전 자체가 그 정제를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95%짜리의 순 알코올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탄 다음에 이 물을 탄 순 알코올은 역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감미료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사실은 소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주에는 사실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소주는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맥주라든지 뭐 와인 같은 경우는 아주 일정량 드실 수 있다면, 제어할 수 있다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소주를 제외한 곡주. 네. 하루에 조금씩만 드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알코올에 대해서 조금 더 사족을 덧붙이면, 네. 이 소주라는 이제 이 술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곡주로, 이제 증류주로 이제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주 금지가 70년대에 한번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그 어떤 곡주의 그런 문화가 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가 이제 다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주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술이 됐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증류주가 아닌 희석주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알코올에다 물을 섞은 희석주는 술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술 문화도 굉장히 망가뜨리게 되고요. 영양물질도 거의 없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희석주인 소주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주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원주제인 저희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돌아와서요. 치료법 좀 알려주실까요?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원인 물질이 되는 알코올을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끊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예, 도와주셔서 처음에 강제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치료는 저희 의료진들이 정신과기적인 치료, 신경과기적인 치료, 응급의학과에서 보통 이제 세과, 특히 내과 포함해서 이제 내과에서 보통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환자를 정상 생활로 돌릴 수 있다면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치료법은 금주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재 전문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